33분 가까이 됐는데요. 자, 주심 신중한 표정.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폴란드를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막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깊숙이 띄워집니다. 홍명보 머리를 대고 뒤로 흘러갔는데요. 잡아야 고나웃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훈재 초반부터 깊숙이 찔러주는데요. 네, 전반 10분 강조를 했죠. 네. 일단 한국 대표팀은 그동안 유럽 축구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이 시작해서 초반에 무너지는 네. 그런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오늘은 일단 물론 모의고사에서는 잘 해왔습니다만 본 시험에서도 모의고사 때 한 것처럼 우선 전반 초반을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논스톱으로 좋습니다. 왼쪽에 송정국과 연결되지 않았고요. 좋습니다. 찍어서 올려줬습니다. 측면으로 볼 치고 박지성. 자, 좁은 공격 타치아웃 됐습니다. 다급히 박지성이 잘 커버 플레이. 일단 공간을 멈춰놨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타치아웃 시켰습니다. 송정국의 드로잉할 채비. 박지성 부지런히 후집고 다닙니다. 박지성 발끝에 걸리고 나온 볼 송정국 뒤로 줬어요. 앞쪽으로 페인팅 걸려 넘어집니다. 괜찮아요. 이은영, 네. 김남일이 받쳤다가 밀려 넘깁니다. 김남일. 자, 거리 각도 좋아요. 여기서 세트 플레이를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프리킥 시작이 좋습니다. 차분히 풀어가는 한국. 보시죠. 여기서 폴란드 김남일이 밀려 대표팀은 넘어집니다. 수비를 강화하면서 기습을 염두로 하고 전반전을 운영할 거예요. 네, 자, 송정국 문전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걷어낸 볼. 폴란드 올리사 대베 쥐고 앞으로 빠집니다. 등 뒤쪽으로 스브레프 측 뒤 센터 서클 몸이죠. 올리사 대베 잡았습니다. 젖히고 툭 밀어 공간 위험합니다. 젖히고 들어가나요? 슛! 네, 빗맞아서요. 다행입니다. 준우백 선수. 역시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경기 초반 일단 한국은 10분 정도는 볼을 가지면 네. 무리해서 끌고 다닌다든가 또 쉽게 상대에게 넘겨주질 말고 가까우고 안전한 지역으로 패스를 해서 네. 분위기를 상대를 우선 끌고 우리 페이스로 들어오는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이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점을 당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아주 좋지 못했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실점과 연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홍명보 거치고 난다. 공간을 주니까 치고 들어가요. 자, 돌아서 들어갑니다. 설기현 왼쪽 측면 치고 나오는 폴란드 뒤로 빼주고 김남일 가로채였습니다. 좋아요. 뒤로 조금 약한 듯한데. 그렇죠. 일단 연결해야죠. 네, 김남일 네. 좋습니다. 삼각 패스. 그랬다가 깊숙이 찔러주는데요. 황선홍 쪽으로 뒤로 흘러갑니다. 밀었는데 보질 않네요. 네. 발도우 설기현의 선수가 점프를 하는 한국 선수를 살짝 밀었는데요. 자, 틈 사이 몸싸움을 즐기는 폴란드. 자, 송정국의 어깨를 짚었죠. 괜찮습니다. 거리 쪽에서 폴란드의 프리킥. 오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릴 때 첫 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죠. 네. 상대는 수비를 강하면서 기습을 하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먼저 골을 허용하게 되면 상대 전략에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 한국은 먼저 기필코 골을 터뜨려야 됩니다. 자, 이훈재 골키퍼 공을 땅에 놓고 홍명보에게 굴려줍니다. 오른쪽에 최진철 그리고 왼쪽에 김태형이 있습니다. 자, 홍명보 오른쪽으로 열어줘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송정국에게 적절히 멈춰놓고 가운데로 이어졌습니다. 논스톱으로 돌아서 들어갈 쯤 잡아 끄는데요. 이것은 좋잖아요, 고의로 황선홍을 발도우 선수가 거칠게 몰아쳤는데 주심이 피스를 입에 댔다가 불질 않네요. 황선홍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설기현이 그 뒤로 빠졌습니다. 공간을 충분히 벌리고 있는 설기현과 황선홍. 박지성이 중간 차단. 올리사 대베 박지성이 잘 져줬습니다. 좋아요. 꺾어서 찾은 볼 타치아웃. 등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최진철이 찬 볼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대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선수는 올리사 대베 선수죠. 그러면요. 예선전에서 9경기에 8골을 터뜨렸는데 네. 올해 A매치에서 한 골도 못 터뜨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컨디션이 나빴다는 얘기인데 오늘 경기에서 올리사 대베를 어떻게 한국이 묶느냐는 수비 전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올리사 대베가 깊이 들어가 있고 가지런히 홍명보가 간격을 유지한 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제바코비치 측면으로 센터링 줘서는 안 돼요. 나와야 됩니다. 자, 슛 위험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오른쪽 조금 높았는데요. 전반전 4분 30여 초로 가고 있는데 네네. 한국 출발이 비교적 좋질 못해요. 그런데요. 앞서 제가 경기 초반에 대한 것을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모의고사와 본고사가 갖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전체적인 경기 페이스에 상대에게 지금 말리고 있는데 네. 전반전 10분 때까지는 일단 한국 선수들은 한국의 페이스로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곳에 일단 쉽게 볼을 주고 상대가 볼을 갖고 공격이 가담할 때는 뒷걸음질치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전에 가되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네. 첫째 공을 뺏기질 않아야 됩니다. 자, 황선홍의 모습인데요. 이훈재 긴 골킥. 자, 못 맞고 주어졌습니다. 뒤로 빠진 볼. 오버헤드 킥. 점프할 때는 폴란드 신장이 좋습니다. 밀어준 볼. 올리사 데베. 자, 측면으로 좋습니다. 왼발로 걷어찬 볼. 그러나 정면에서 폴란드 멈춰놓고 전원 공격 스텝이 폴란드. 앞쪽으로 드루 패스. 좋습니다. 유상철 일단 뺏겼고요. 일단 뒤로 물리는 폴란드. 센터 서클 못 미쳐. 제바코프. 박지성이 자 일단 막았습니다. 맥을 끊었습니다. 제바코프 폴란드의 가장 찬스 메이킹에 뛰어난 선수입니다. 4번 네, 풀백을 바로 보는 선수죠. 챘습니다. 좋아요. 김남일이 뺏었고요. 박지성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이것이 황선우까지 연결되지 않고 타차. 그러나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의 드로잉. 공격권을 가졌을 때는 네. 볼의 연결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자, 송정국이 던졌고 황선홍 머리로 쳐줘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의 발을 또 마음이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타차 기회예요. 좋아요. 네. 깊이 들어가서 한국의 드로잉. 이제 서서히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밀렸던 한국 다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서둘지 않는 한국. 그렇습니다. 급히 서둘 필요 없어요. 일단 밀렸기 때문에. 자, 공 되돌려 받고 길게 던질까요? 송정국. 뒤로 빠져나옵니다. 박지성이 나왔다 들어가고 황선홍이 가세. 가운데 설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송정국 주춤주춤 위치를 바꿨습니다. 덧치고 들어가는데요. 코너 프렉 부근 밀립니다. 밀려 다시 코너킥과 네. 다름없는 한국의 프리킥. 등 뒤에서 밀었어요. 오늘 다급했던 주심이 폴란드. 반칙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네. 지금도 불질 않으려고 하다 부심이 깃발을 드니까 불어줬거든요. 좀 눈치를 봐서는 안 네, 되죠. 지금도 주심이. 완전히 밀었거든요. 네. 지금 전반 초반에 서너 차례 주심이 경기 흐름을 끊어줄 것을 안 끊어주니까 한국이 상대 페이스에 말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자, 7분 지났는데 폴란드가 파울 2개 그리고 한국이 하나입니다. 자, 송정국의 프리킥 떱니다. 헤딩! 뒤로 빠졌고요. 자, 슛! 떠갑니다. 발등 바깥에 맞았어요. 김태형이 허리 쪽에 젖어 있다가 흘러나오는 볼을 왼바로 강슛을 했습니다. 보시죠. 유상철 선수가 문전 세도할 때 네. 상대 수비와 치열한 몸싸라는 동작이었었죠. 황선홍 선수들에게 일일이 짚어주고 차분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황선홍. 자,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세에 몰렸다가 폴란드의 긴 드로잉, 참 드로잉 길군요. 그러나 잘못 던진 볼 이제 한국이 다시 던질 채비. 운동장 안으로 들어왔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네. 한국에게 공격권을 주었죠. 그렇습니다. 이영표 대신 오늘 나와서 제 몫을 잘해주길 바랍니다. 깊숙이 홍명보 잘 막았어요. 치고 태클 돌아서서 뒤로 빼주고 왼쪽으로 꺾고 들어옵니다. 잘 뺏었습니다. 박지성 기다렸다가 가운데로 옮겨주고 그렇죠. 쉽게 김남일. 네. 좀 불안한데요. 김태형. 네, 지금 선수들이 박지성 다소 심리적으로 쪽으로. 말이죠. 네.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최진철 송정국에게 기다렸다가 등섬. 한국의 드로잉. 지금 오른쪽에 황선홍이 있고 가운데에 설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사이에 박지성 뒤로 빼줬고요. 송정국 김남일이 가운데 있습니다. 황선홍이 뒤로 줬습니다. 홍명보가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홍명보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빼주고 다시 홍명보 쪽으로 뒤로 흘렀습니다. 때려야 돼요. 슛! 못 맞고 폰아웃됩니다. 홍명보 제대로 월드컵에서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홍명보 월드컵에서 2골 기록했었는데요. 자, 찬스입니다. 홍명보가 대문 밖으로 나오면 뭔가 이루어질 듯한 그런 분위기. 좀처럼 잘 나오지 않고 찬스 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홍명보. 지금 아주 결정적인 기회였었거든요. 네네.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쳤었기 때문에 홍명보 선수의 강한 슈팅으로서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상대 몸을 맞고 흐르고 말았어요. 자, 송정국의 코너킥 초반에 밀림 속에서 걷어납니다. 뜹니다. 헤딩!
일단 머리에 댔는데 힘이 실리질 못했어요. 그것이 제대로 걸리질 않네요. 설기현. 네, 너무 떴어요 이번에는. 그것이 제대로 이마에 맞았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너무 밑에 쪽에 맞다 보니까 맞습니다. 못이 급격히 받치고 마는 그런 스파이크가 되고 말았거든요. 떠오는 공 높이에 비해서 설기현이 너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기회는 옵니다. 자, 다시 보시죠. 네. 점핑을 했습니다만 이마에 맞아야 되는데 눈 쪽에 맞으면서 네. 보시죠. 그것이 볼이 급격히 땅으로 박히는 그런 상황. 아쉽네요. 184cm 키에 똥충 뛰었던 설기현. 58대 42%로 주도권을 잡아가죠. 경기 주도권을 한국이 잡고 갑니다. 네, 밀렸다가 자 올리사 대배 오른발에 건드려 놓고 한 명 가세 가운데 빈 공간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가운데로 주고요. 밀어주는 유상철, 황선홍까지. 저런 것은 좀 신중히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급한 상태가 미드필드에서 아닌데. 공격권을 가졌을 때 네. 좀 더 패스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리사 대배 틈 사이 뒤쪽으로 빼주고요. 제부아 커프 측면으로 논스톱으로 올리사 대배 좋습니다. 가로챘죠. 뒤로 주고 박지성. 홍명보 잘 끊었어요. 네. 자 황선홍 치고 들어갑니다. 박지성에게 다시 밀어주고 발끝에 걸립니다. 주고받은 2대1 패스가 중간에 걸렸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선수들 몸이 경기 초반보다는 다소 풀리는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럽죠. 함성 속에 꼭 이겨야 되는 부담을 안고 시작했던 한국 대표팀 이제 차분히 풀어가고 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에 실점을 당할 뻔했던 그런 위기. 정말 가슴이 저는 철렁했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괜찮습니다. 유상철 뒤를 일단 빼줬습니다. 김태영 앞쪽으로 밀어줬는데 찍어 올립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올리사대입니다. 틈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다시 뚫리고요. 걷어내야 됩니다. 네. 이거 수비 조직 문제 있었어요. 참 구멍이 많이 뚫립니다. 김태훈 선수가 전방으로 나갔다가 말이죠. 네. 옵사이드가 아닌가 움직 쓰는 순간에 완전히 상대에게 실점 위기를 내줬거든요. 옵사이드는 염두에도 두지 말고 본인은 뛰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선수가 중앙 쪽에서 쏠릴 수밖에 없었고 네. 저것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다면 한국 수비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점을 내줄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황새가 땅에 앉듯이 펄쩍 뛰었던 홍명보의 모션으로 역습을 살리지 못했던 폴란드. 최진철 선수의 수운이었어요. 몸을 던지는 태클로 잘 끊어줬거든요. 폴란드의 코너킥 모습이 자 위험합니다. 그러나 걷어낸 볼 못 맞고 볼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초반부터 계속 고비를 잘 넘겨가는데 빨리 틀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경기의 주도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요. 그것은 경기 흐름, 전술적인 약속된 이행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지역별 볼터치 비율을 볼까요? 네. 폴란드 한국의 지금 볼터치 비율을 보게 되면 한국이 그 수비 진영에서 오른쪽이 14%, 왼쪽이 34.5%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미드필드 쪽에서 43%, 오른쪽이 52%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뒤로 빼줬습니다. 홍명보, 김태영에게 가운데 있던 이을령이 받을 제비 이훈재에게 줬습니다. 여유있게 다시 홍명보에게. 한국 지금 전원이 깊이 있게 나란히 박혀 있습니다. 자, 홍명보 오른쪽으로 송정국에게 줬습니다. 송정국 멈춰놓고 툭 치고 가는데 내비로 듭니다. 폴란드 킬런기 올리사 대배 쪽 최진철 아웃이에요. 네. 한국의 드로잉 올리사 대배 올해 있었던 최진철. A매치에서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던 올리사데베. 한국을 방문해서 엥겔 감독은 올리사데베의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자 송정국의 드로잉 뒤로 주고 교차 박지성 밀어주고 설기현 자 왼발 슛 맞고 표준 볼. 각을 잘 벗기는 첫 번째 동작은 좋았습니다만 네. 왼발 쪽으로 꺾어놓고 때렸어야 되는데 흐트러지고 중심이 쏠린 쪽으로 다시 접어놓고 때리다 보니까 막히고 말았죠. 오늘 박지성의 움직임이 참 좋습니다. 오늘 포드 중에서는 박지성 선수의 움직임이 가장 아주 가벼워요. 그렇죠. 자 주고요. 되돌려 받았습니다. 송정국 여기서 무슨 생각하나요? 페인팅. 자 더 치고 들어가서 꺾어서 다시 뒤로 주고 뒤에 설기현이 받치고 있었는데 뒤로 흘러빠집니다. 유상철이 뒤로 돌아갔더라면 그러나 예측을 잘못할 수 있죠. 공이 무심코 뒤로 빠졌었는데요. 상대 수비가 점프를 낼 때 머리에 맞는 줄 알고 네. 끊기 위해서 앞쪽으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올리사대배 등 쪽에 최진철이 버티고 있었고요. 송정국이 빈 곳으로 오는 볼 잡고 돌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공격의 방향과 또 방법을 상대의 포백이 스피드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략을 한 번도 시도를 하고 있질 못해요. 홍명보 앞쪽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패스 뒤로 빼주는 폴란드.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잘 막았어요. 김태영 꺾어서 다시 차고 뒤로 흘려진 볼. 틈 사이로 참 주력이 좋군요. 문전으로 그러나 올리사 대배 반대편으로 갑니다. 송정국 최진철이 앞쪽으로 박지성 발사로 빼지 못했습니다. 자, 볼 다시 주웠죠. 준우백 나와야 돼요. 그쪽 지금 올리사 대비 들어가면 옵사이드입니다. 네. 폴란드의 미드필더인 준우백 그리고 오른쪽에 코즈민스키가 공격에 가담하면서 네. 한국 대표팀이 쓰고 있는 3백 시스템 다시 해서 4백보다는 수비수가 하나 적기 때문에 네. 좌우측 공간을 맞아요. 많이 내주거든요. 그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스비에르 체프스키에게 지금 슈팅기까지 갔는데 상대는 지금 한국의 좌우측 공간을 이용하니까 네. 한국의 3백과 좌우측 윙백들은 수세 때는 적극적으로 따라붙으면서 적극적인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우리 선수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긴 골킥 뒤로 흘려줬고요. 꺾어차는 최진철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요. 뒤로 줬습니다. 유상철 조금 적극적으로 마중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사로 빼진 볼 황선홍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그 뒤쪽에 박지성. 자, 황선홍이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두 명이 에워쌌고 좋았습니다. 황선홍. 자, 수비 두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뒤로 빼주고 그렇죠? 최진철. 지금 폴란드 수비수들이 전진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수비수들과 골키퍼 사이에 한번 공략을 해야 저렇게 밀고 올라오는 것을 무디게 만들 필요가 있는 자, 건데요. 최진철이 뜨고요. 자, 이때 어떻게 됐나요? 밀었군요. 지난번 성남과 경기에서 김대희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하면서 네. 수비수들과 또 골키퍼의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이 효과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대표팀이 그런 공격이 성공을 거두고 있질 못합니다. 자, 페일레가 조금은 답답한 표정인데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이제 훈수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덤덤히 운동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공격 방향 보죠. 한국은 오른쪽에 쏠려 있죠. 송주국 선수가 공격에 많이 가담을 하고 박지성 선수의 움직임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75%의 오른쪽에 편중된 공격 방향을 살필 수 자, 있습니다. 유상철에게 줬다. 박지희 두들려 받았습니다.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왼발로 간격 유지, 센터링이 깊어요. 이런 거 좀 신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쉽네요. 저렇게 측면에 들어가서 문전까지 뛰어찰 때 설기현. 쉽지 않습니다. 설기현. 한국 선수들이 얼굴을 보면 지난번 잉글랜드와 또 프랑스와 경기 때보다는 다소 경직돼 있는 것을 한눈에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만큼 그렇겠죠.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본선 제가 대회. 모의고사와 본고사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스포츠에서 징크스 깨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는데 빨리 선수들 긴장을 풀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끌고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덱의 긴 골킥. 등 뒤쪽 좋았습니다. 김남일 왼쪽 설계를 보고 줬는데 중간에 차단 따라갔고 타치아웃. 한국의 드로잉. 자, 이제 전반전 18분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고비를 잘 넘긴 팀, 이제 평정을 찾아가고 있는 한국. 홍명보 최진철에게 앞에 송정국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박지성. 자, 황선홍 쪽으로 갑니다. 자, 박지성이 따라가는데요. 수비 진영과 미드필드에서 최전방으로 가는 패스에 성공률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선수가 골을 좀 더 쉽게 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하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죠. 네네. 그것은 미드필드에서 한국 수비수들이 숫자상으로 13 빠지는 또 좋지 않은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송중국에 가야 될 텐데 황선홍 틈 사이 발사로 빼고 돌아섰습니다. 노련하게 세카링 주춤주춤. 설기현이 기다리고 있었었는데요. 자, 좋은 가로챘죠. 기회죠. 좋습니다. 자, 박지성 왼발에 갖다 놓고 뒤로 반대로 밀어줍니다. 연결해요. 네, 다시 김남일이 좋습니다. 홍명보 또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이을령 좋아요. 공기 쪽으로 설기현 꺾어찬 볼. 자, 다시 권아웃 되기 직전 볼 살리면서 설기현 조금 더 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전 쪽으로 문전에 다시 주어진 볼 박지성 걷어내기에 바쁜 폴란드. 좋아요. 한국 공격 예리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19분 동안 가장 좋은 공격을 했죠. 네, 서두는 저렇게 송정국. 폭넓게 공격수들이 움직여줘야만 네. 상대 수비는 흔들리게 됩니다. 자, 송정국. 조직이 깨진다는 거죠. 자, 김남일이 조기에 줬고요. 때려야 돼요. 자, 그렇죠, 때려야 돼요. 이상철 슛! 이게 이상철! 골대 왼쪽으로 갑니다.
상대 수비는 유상철. 뒷걸음질을 쳤거든요. 네. 좀 더 앞쪽으로 밀어놓고 체중을 실어서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월드컵 때 벨기에하고 1대1로 비길 단골 넣었던 유상철이었습니다.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유상철의 왼발 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기회를 맞은 채비. 깊숙이 걸렸어야 되는데 네. 발가락 앞쪽에 걸리다 보니까 볼이 포스트를 스치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쏠렸던 거예요. 자, 초반에 여러 차례 고비를 잘 넘기고 이제 올리사 대배 머리를 댔었었는데 김태형 그러나 등 뒤쪽에서 머리를 댔기 때문에 올리사 대배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주도율에서 63대 37%로 전반 10분보다는 한국이 더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자, 이제 다시 볼까요? 지금 같이 뜨는데 이것은 김남일 선수가 했던 장면이고 그리고 여기서 김태형 선수가 김태형이. 헤딩으로 클리어링 할 때 올리사데베가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었었죠. 고의는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올리사데베도 볼에 시선이 집중이 돼 그러면요 있었고 등 뒤에서 왔기 김태형 때문에요. 선수는 뒤쪽에서 끊기 위해서 전진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덱 송정국이 멀댔고 올리사 대배 왼쪽으로 밀어진 볼. 홍명보가 길목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분히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서둘지 말고 김태형 앞쪽으로 논스톱으로 뒤로 흘려준 볼. 설기현 뒤로 주고 슬쩍 틈사로 빠져나오고 프리킥. 한국의 프리킥 측면에서 공격합니다. 설기현이 주저앉았다 일어납니다. 묵묵한 표정. 지금 보세요. 유상철의 유니폼을 자꾸 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럴 땐 주심이 경고를 줘야 되는데요. 그러게 오늘 기술을 좀 아끼는데요. 네. 콜롬비아의 루이스 조심. 한국의 프리킥. 자, 유상철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라고요. 문제 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조금 너무 깊습니다. 공격권을 가졌을 때는 확실하게 활용을 해야죠. 네. 더군다나 플레이스킥, 다시해서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킥을 할 때는 공격률을 높여야 됩니다. 자, 두덱의 골길이 깁니다. 단순히 다시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 선수들에게 기운을 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전술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최진철이 머리를 댔고 올리사 대배 쪽으로 유상철 뒤에 흐른 볼 박지성 역시 박지성이 갑니다. 자, 경기는 다소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 대표팀은 전반 초반에 위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좀 안도가 되네요. 자, 한국 대표팀 또 미드필드에서 끊기죠.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최진철. 어쨌든 한국 대표팀은 수비에서 상대가 3백의 허점인 좌우측 공간을 침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국 대표팀은 상대가 공격하는 그 좌우측 측면 돌파를 한국 대표팀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위험합니다. 잘 잡았어요. 이훈재 골키퍼. 이훈재 최진철에게 홍명보 센터서클 뒤쪽으로 빼줍니다. 다시 홍명보 앞쪽으로 드로우 패스 좋습니다. 설기현 점치고 조금 짧게 젖혔나요? 그러나 다시 타치아웃. 한국 대표팀이 측면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 설기현이라든가 또 황선홍 좀 더 공격적인 그 돌파를 하는
상황에서 성공률을 높여야 돼요. 네네. 여기서 돌파하자 맞고 무너집니다. 자, 좋은 기회인데요. 네. 한국 대표팀은 설기현, 또 황선홍, 유상철, 또 최진철 이런 헤딩 능력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이 프리킥 상황을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전으로 먼저 머리를 댑니다. 자, 측면으로 낮게 갑니다. 여기서 흘려준 볼 먼저 걷어내는 폴란드. 발끝에 닿지 않았어요. 한국 대표팀이 전반전,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차츰 경기를 풀어가는데 상대의 약점은 수비수 뒤쪽의 공간이에요. 자, 모설입니다. 문전 쪽으로 찬스 슛! 선수를 따냈습니다. 한국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기가 막히게 맞춰놓았어요. 왼쪽 측면에서 젤타링을 받아서 황선홍 선수가 왼발로 배열 꺾어놓는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수를 따냈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정확하게 25분 중반대로 되는데요. 26분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떠네요. 네, 한국 팀으로서는 어쨌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황선홍 선수의 감각적인 슈팅이 골문을 크게 갈랐습니다. 자, 이제 차분히 잘 풀어갑니다. 지키고 더 넣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뒤로 뺄 폴란드. 자, 뒤로 빼줬죠. 올리사 대배. 좋아요. 깊숙이 설기현 쪽으로. 여기서 뒤로 빼겠죠. 경기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돼요. 상대팀은 원정팀이고 우리는 홈그라운드에 2점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앞선 것을 0대0 상황으로 해서 계속 밀어붙여서 상대의 정신을 말이죠 혼란시켜야 됩니다. 자, 김피나는 올리사 대배. 다시 멀리 먼저 대고 측면. 여기서 차분히 풀어가면서 한 골 지키면서 추가골로 노려야 돼요. 자, 측면 타치아웃 됐습니다. 자, 폴란드의 드로잉할 채비. 자, 저치고 나오죠. 측면 다시 타치아웃 됐습니다. 어쨌든 한국 대표팀은 승기를 잡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은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기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 수비가 허점 있는 느린 발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측면 공격을 이용을 해서 계속 공격의 주도권을 살려가야 됩니다. 자, 던질 채비 서둘지 않습니다. 어리야. 자, 한국 잡았습니다. 측면으로 찍어줬고요. 페널티 쪽으로 들어갑니다. 외곽. 여기서 코너아웃 됐습니다. 한국 코너킥. 어쨌든 경기의 흐름은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죠. 상대는 저렇게 되면 심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홈팬들의 성원 때문에 상대 선수는 심적으로 계속해서 오므라들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코너킥. 송정국 서둘지 않습니다. 공이 올라도 우리가 서둘 필요 없어요. 한국의 코너킥. 자, 뒤쪽에 많이 몰켜 있습니다. 자, 긴 골킥. 올리사 대배 쪽으로 뒤로 쳐진 볼. 한국 대표팀은 지금 상대가 공격을 가담을 하기 위해서 문전 쪽으로 지금 많이 나오죠. 이럴 때는 뒷걸음질리지 말고 계속해서 맞받아쳐서 그렇죠. 지금 좋은 거예요. 잘 알려줬어요. 괜찮아요. 측면으로 던지면 합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바로 상대가 만회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한국은 찬스예요. 네. 상대 수비수들이 발이 느리거든요. 바로 한국이 0대0 상태보다는 1대0 상황이 돼 있을 때는 상대는 한국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상대 뒤에 공간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공격 방법 필요합니다.
지금 그 펠레가 말이죠. 골 된 다음에 황선홍의 몸값을 잘하고 싶다. 그런 그 극찬을 했어요. 그렇죠. 황선홍 선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네. 황선홍 선수 이제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런 덕담을 했다고 하네요. 자, 송중국의 코너킥 헤딩 뒤로 흘린 볼 스쳐 지나갑니다. 유상철 선수의 기가 유상철 막힌 번개 같은 세드였었는데요. 자, 측면으로 벌렸습니다. 다시 벌렸고요. 차분히 따라와서 멈칫 찍어 올린 볼 코너아웃 됐습니다. 다급한 폴란드 절절맵니다. 한국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박지성 흐르는 땀에 고귀함이 있습니다. 한국의 코너킥. 자, 박지성 문전 쪽으로 오고요. 자, 잘하는 사인 받았죠. 자, 휘어져 들어옵니다. 꺾어 찹니다. 헤딩 카트 반대편. 자, 돌아섰고요. 밀어줬습니다. 마중 나갑니다. 등싸움 뒤쪽으로 유상철이 뒤로 흘려준 볼. 자, 인자 없는 공 흘려줬습니다. 반대편. 자, 갖고 나가야 송정국이 돼요. 들어갑니다. 송정국 황선홍에게 슛을 직접 하는군요. 오른쪽 뒷면으로 황선홍이 괜찮아요. 빠졌었는데요. 자, 반대편 박지성. 설기현이 있고요. 자, 이제는 이제 숨을 한번 돌려야죠. 네, 한국 선수가 좀 다쳐 있거든요. 네네. 지금 플레이 상황과 없이 상관없이 한국이 유상철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네. 글쎄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엉치뼈 쪽을 지금 쥐고 있는데 태클을 좋겠어요. 서로 교차되면서 네. 상대의 18번인 진우백 선수와 충돌이 있어서 네. 엉치뼈 쪽에 굉장히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일어났어요. 유상철. 그 사이에 목들을 죽입니다. 황순웅도 들어왔었고요. 최진철 선수까지 가세요. 송정구 모두 목을 죽였습니다. 준우백 옐로 카드를 받았죠.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뛰고 있는 선수예요. 초반에 여러 차례 위기를 잘 모면하면서 기사회생 추격골을 잡아가고 선취골을 그였고 따냈습니다. 네, 황선홍의 감각적인 슈팅 정말 멋졌어요. 네. 그 꺾어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90도 이상을 꺾어 찬다는 것은 보도의 감각이 있어야 되고 발가락의 감각이 살아서 숨 쉬어야만 가능했던 황선홍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슈팅으로 첫 골을 뽑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57%로 한국은 계속해서 박지성과 송정국 선수의 공격 침투가 왼쪽에 비해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네네. 자, 트로잉하는 송정국. 박지성 밀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하라고 사인 보냈습니다. 치고 올리사 대배 쪽으로. 자, 홍명보가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력이 좋은 올리사 대배 멈춰놓고요. 그 자, 뒤쪽에, 마크를 뒤쪽에 잘해야 돼요. 자, 왼발 센터링 위험합니다. 터드립니다. 좋았어요. 나와야죠. 자, 모서리 쪽 나와야 돼요. 측면으로. 일단 자, 먹지 페이킹. 말고요. 자, 그렇죠. 걷어냈습니다. 자, 반격합니다. 자, 경기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김남일. 상대 수비기 지금 다급한 것은 폴란드거든요. 네, 수비 조직이 갖춰지면 무리하게 빨리 와서 끊겨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볼을 돌리면서 상대가 우리 지형에 많이 왔을 때 우리가 끊을 때 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상대 수비 조직이 갖춰졌을 때는 빠른 것보다는 공격 서투를 놓치면서 시간을 벌고 또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인 축구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67대 33으로 경기 주도에서도 한국이 계속 앞서갑니다. 네네. 이걸 잘못 봤어요. 그러나 유상철이 카바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 이을령 선수가 다시 1점 받았습니다. 앞쪽으로 줬고요. 자, 뒤꿈치로 이것을 발끝에 밉니다만은 황선홍이 밀어줬었는데요. 1대0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센터 서클 통과 반격하는 폴란드. 오른쪽으로 지금 밀어주는 미드필드에서 너무 자유스럽게 놔둬요. 자,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골 잡았어요.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상대 미드필더 스비에르체프스키는 플레이메이커거든요. 네. 스비에르체프 선수가 지금처럼 완전하게 패스를 할 수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대표팀이 수세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강조했듯이 좌우측 측면 쪽에 돌파를 허용하고 있는 점, 또 한 가지 미드필드에서 상대가 볼을 가졌을 때 쉽게 볼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제점은 지금 한국으로서는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네, 센터 서클 못 미쳐. 자, 폴란드 프리킥 갈제비. 자, 차분히 잘 지키면서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나면은 추가골로 연결되면 좋아요. 이런 건 조금 좋지 않아요. 하이터.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네. 폴란드 수비는 스피드가 없고 특히 밀고 올라왔을 때 돌아서 뛰는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단 한 차례 이제 시도했던 것을 빼고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를 못해요. 올리사 대배입니다. 자, 깊숙이
올리사 대비는 조금 외곽으로 빠져가면서 벌려 나올 때 틈새를 노렸었습니다. 원라인 아웃 좋아요. 이제 다급할 것은 폴란드. 그러나 물론 이제 후반전 시간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차분히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계속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골 터뜨리는 참 볼 황선홍. 기가 막혔어요. 네. 지금 그 패스를 넣은 이율용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아마 세계적인 참 축구 팬들 다들 깜짝 놀랐을 거요. 그 저런 스트라이커가 있나. 각도가 아주 어려운 각도에서 네. 방향을 틀어놨기 때문에 두테 골키퍼가 아주 세계적인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꼼짝 네. 못했던 거거든요. 자, 한국 프리킥입니다. 아주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콜롬비아의 루이스 주심. 자, 정면에서 한국의 프리킥. 자, 유상철이 찰듯하다 앞으로 갔고요. 홍명보가 앞으로 가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홍명보가 다시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상철까지 이제 공격에 가담을 시킨 거죠. 그렇죠. 왼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조금 떠가는데요. 골키퍼 누덱에게. 자, 골키퍼가 깊숙이 찰듯하니까 선수들 부지런히 한국 진영으로 온다. 마치 수족관에 고기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펠레가 말이죠. 네네. 공격 주도보다는 상대 역습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네요. 네. 어쨌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수비 조직이 갖춰져 있을 때는 무리해서 한국 선수들이 상대 진영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네. 볼보다 앞서 있는 선수는 끊기게 되면 죽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상대보다는 한국 공격 숫자가 많을 때 이때는 공격을 강화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네. 상대 수비 조직이 갖춰졌을 때는 무리해서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왼발로 찍어 올려줬습니다. 그러나 올리스 대배까지 연결되지 않았고요. 뒤로 빠진 유상철 측면으로 갑니다. 이율령. 자, 더 치고 들어갑니다. 공간이 깊으니까요. 앞에 설기현이 등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치면 옵사이드입니다. 자, 달아 나와서 마중을 나왔는데 이율령 터치아웃. 한국의 드로잉. 한국 계속 공격권을 따고 있습니다. 홈크 선수 같은데요. 네. 중앙 수비를 보는 선수인데요. 네. 자, 좋아요. 좋습니다. 정면 발끝을 치려고. 자, 송정국 여거리 잘 쐈는데 측면으로 보냈습니다.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송정국이 거리를 찼었어야죠. 그 전에 유상철에게 주기 전에 네. 박지성 선수에게 줬다면 단독 찬스가 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패스의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밀고 올라올 때 옵사이드에 걸렸어요. 보세요. 네. 이때 상황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있었던 박지성에게 줬다면 골키퍼 마스는 결정적인 단독 찬스로 갈 수 있었는데 패스 타이밍에서 아쉽습니다. 히딩크. 아쉬워하는 히딩크 감독입니다. 펠레 말 맞다나 우리가 선취골 따냈고 이럴 때 우리가 가라앉으면서 역습도 잘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자, 폴란드 여유있게 공간 만들고 뒤로 뺍니다. 설기현 선수가 뒤로 돌았다 따라갔고요. 반대편으로 날아옵니다. 뒷걸음질서 볼 잡는 준우백. 송중국이 가바 플레이. 박정 북떠 헤딩 뒤로 흐릅니다만 등 뒤쪽으로 돌아가는 이율령. 김남일이가 잘 끄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이율령이 공간 속에서 부지런히 따라오는 폴란드. 좋아요. 뒤로 빼줘주고 지금 박지성이 깊이 밖에 있습니다. 박지성. 조금 더 길게 밀고 올라왔을 때 공간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올리사 대배. 자, 잘했어요. 김태형. 네, 올리사 대배 반칙입니다. 김태형이 잘 막아냈습니다. 측면쪽 왼쪽에 김태형, 오른쪽에 최진철이 있고요. 가운데 김태형 선수가 홍명보. 읽고 있었죠. 네. 가슴으로 볼 트래핑할 때 먼저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밀 때는 당연히 파울이 선언될 수밖에 없죠. 파울은 폴란드가 9개로 한국보다 무려 7개나 많습니다. 자, 이훈재 깊이 준 볼. 김남일 돌아섰죠. 네, 등 뒤쪽에서 아주 좋지 않는 플레이. 스비에르체프스키. 그만큼 경기가 안 풀려가는 폴란드입니다. 김남일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바로 플레이에 축이 되는 네. 그런 그 게임을 풀어나가는 7번의 스비에르체프스키 선수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송중국에게 이번에 홍명과 첫 판단은 좋았죠. 등 뒤쪽으로. 저렇게 자, 패스를 박지성의 해놓으면 가세. 일단 끊기더라도 수비는 흔들리지 네. 않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 배우로 지금과 같이 크게 때려놓는 플레이를 계속해야 됩니다. 최진철이 너무 가까이 붙었습니다. 왼쪽에 김남일. 자, 떨어지라는 사인. 그러나 조금 주춤거리면서 일단 빠르게 프리킥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박지성. 폴란드 제부아코프의 프리킥. 양쪽 감독들이 전부 앞쪽으로 나와서 서 있습니다. 길게 떠가는데 등 뒤 돌아봤고요. 밀었죠. 네, 먼저 떴는데 밀었어요. 유상철 선수가 파우지니 선수를 잘 마크하고 있습니다.
192cm의 장신이죠. 네. 이 선수가 예선전에서 상당히 많은 골을 터뜨렸어요. 5골을 터뜨렸는데 해트릭까지 할 정도로 득점력이 있는 선수로서 올리사데베와 더불어서 한국으로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카우준이를 묶어야 되는데 네. 유상철 선수가 잘 지금까지는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훈재가 자, 옵사이드 아니에요. 자, 여기서 뒤로 볼 빠졌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올리사데베 그러나 뒤쪽에 김태형이 걷어찼죠. 네, 김태형 선수가 위험 지역이 아니니까 다소 계산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자, 펄펄 뛰는 우리 붉은 악마들 더군다나 한 골 리드하니까 신바람이 났습니다. 초반에 잘 수세해서 모면하면서 역습으로 나갔던 한국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을령 올리사데베 꺾어줬고요. 좋습니다. 카바 플레이 홍명보 일자 수비를 펼쳤습니다. 가지런히 대각선으로 줄듯하다가 꺾고 송정국에게 자, 앞을 향했습니다. 왼쪽으로 틀고요. 다시 홍명보. 폴란드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변화가 좀 생겼죠. 네. 전반과는 다르게 1대5로 뒤다 보니까 많이 한국 쪽으로 나와서 압박을 하는 건데요. 네네. 이제 저런 상황이 되면 한국 팀으로서는 위기도 맞을 수 있고 또 상대 밀고 올라온 공간을 이용해서 찬스도 맞을 수가 있는데 네. 2대5로 달아날 수만 있다면 경기를 좀 더 이제 손쉽게 끌고 갈 수 있을 텐데요. 자, 찬스예요. 황선홍 그렇죠. 왼쪽으로 설기현 쪽으로 조금 깊고 높았습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네, 저런 패스가 가능한 것은 상대 미드필더들이 한국 전형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상대가 밀고 올라올 때 한국은 이제 상대 보세요. 수비에 앞서 카우지니가 헤딩을 하는 동작이죠. 네. 어쨌든 상대 배우를 공략하는 크게 때리는 패스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유상철이 설기현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어요. 박지성과 황선홍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왼쪽 측면으로 찔러준 각도는 참 좋았습니다만은 너무 깊었습니다. 자, 두덱 기갑니다. 넣어서 좋아요. 먼저 머리를 뗐죠. 등받이 황선홍 역시 판단 좋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주는 카우즈니 헤딩 홍수 등 뒤쪽 유상철 뺏어냈고요. 여유있게 스베르체프스키 자, 김태형 반칙을 한번 끊어줬어야 되는데 자, 자리를 바꾸고 다시 리턴 좋습니다. 그러나 설기현으로 황선홍과 설기현이 주거니 받거니 앞쪽으로 빠져서 준볼 다급하니까 얻어냈던 폴란드 설기현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볼을 카메라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스베르체프스키와 지금 유상철 선수의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두 선수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베르체프스키는 상대 지금 플레이메이커거든요. 네. 유상철 선수가 저 선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올리사데베의 공격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유상철 하듯이 계속 끈질기게 몸싸움에서 이겨줘야 됩니다. 자, 최진철이 앞으로 줬고 송정국 주춤 홍명보에게 뒷걸음질 공간 만들고 앞쪽에 다시 꺾어 차줬습니다. 김태형 자, 앞쪽에 설기현이 받으러 나옵니다. 설기현 그 딩득 쪽에 황선홍 반대편에 박지성이 있습니다. 김태형 좋아요. 홍명보에게 홍명보 쪽으로 오니까 최진철이 뒷걸음질 쳤고요. 김남일 정면 유상철 돌아섰습니다. 공간 만들고 여유있게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따라 나오지 않는 폴란드 측면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모서리 쪽 등 뒤쪽으로 돌아가 문도 쪽으로 황선홍 좋았는데요. 황선홍이 떨어지는 지점으로 뒷걸음질 쳤었는데 한국의 드로잉입니다. 공격권 계속 이어갑니다. 황선홍 잘 찾았다고 사인을 보내고 송정국이 뒤로 줬고요. 김남일 자, 정면 유상철 앞으로 줬고 설기현 강한 태클 뒤로 빠진 볼 태클 김태형 자, 한국이 폴란드 경기 운영을 네. 우리 쪽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태클 타이밍이라든가 또 마크에 대한 지금 안정감 네. 좋거든요. 여기서 자, 발끝에 머물고 또 괜찮아요. 들어옵니다. 일단 수비 조절 갖춰야 되고요. 카우준이 자, 그렇죠. 일단 몸싸움 밀리지 않고 잘 반칙이에요. 거쳤어요. 한국의 프리킥 좋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먼저 볼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상대 선수가 뒤늦게 태클을 하다 보니까 반칙을 당했죠. 한국의 수비수들이 전반과는 다르게 이제는 좀 더 안정감을 찾아가거든요. 네. 지금도 위치를 선정을 잘했기 때문에 상대 주라부스키와 몸싸움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훈재가 떨궈 놓고 줄 곳을 찾습니다. 하프라인 넘어 한국 공격진 넓게 퍼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김남일 빨리 나와야겠어요. 이훈재 좋습니다. 초반 여러 차례 위기를 잘 넘기면서 속구적으로는 한국 선취골을 먼저 따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측면으로 넓게 이용해야 돼요. 네, 올리사 대베, 준우백 줄 곳이 없어요. 각도를 잘 맞춰가고 있는 한국 수비. 다시 자, 밀어줬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나오면 옵사이드죠. 측면으로. 그렇죠. 홍명보 잘했어요. 잡으면 안 돼요. 이훈재. 한국 선수들이 불필요하게 미드필더가 네. 상대가 볼을 가졌을 때 위험적으로 너무 일찍 물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의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해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지역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볼이 가볍고 반발력이 높다는 것을 한국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발도우와 황선홍 선수가 계속 또 맞부딪히죠. 네. 황선홍은 스트라이커, 발도우는 중앙 수비를 보기 때문에 계속 몸싸움을 하면서 볼을 다투는 양상이 자주 나옵니다. 자, 폴란드의 프리킥 좋습니다. 역시 김태형 측면으로 볼 치고 들어갑니다. 설기현. 자,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네. 느리거든요. 돌파해야 됩니다. 자, 더 들어갑니다. 설기현. 더 그렇죠. 들어가고요. 센터링 등 뒤쪽 박지성, 송정국 오른발에 멈춰놓고 등 뒤쪽에 박수희 따라 들어갔었는데 원라인 아웃. 자, 이제 전반전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1대0으로 리드를 지킨 채 이제 후반전 맞을 제비. 황선홍 오늘 첫 골을 뽑는 수훈을 세우고 있는데 4매치 50골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축하를 해줘야죠. 그러면요. 50골. 그렇군요. 그것도 네. 잊어버렸어요. 잠시. 그렇죠. 황선홍. 건국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오늘 건국대학 동문들 황선홍에게 또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고향이 충남 예산이거든요. 오늘 예산분들도 말이죠. 말이죠. 오늘 황선홍에게 축하를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황선홍이 황새에서 풍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후반 남은 시간까지 만약 이 상태로만 간다면 충남 예산과 건국대학교 졸업한 동문들 또 고향분들 황선홍에게 오늘 미역국 끓여주고 또 네. 잔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반에 밀렸습니다만은 선취골 따내면서 1등으로 리드했는데 결코 이것이 이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A매치 쉬운 번째 골을 터뜨리고 황선홍 선수의 환호하는 모습. 황선홍 선수가 저렇게 올려면 말이죠. 이렇게 엎드려서 미끄러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제 한수발 모든 히딩크 쪽으로 오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국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렇겠어요. 참고 다시 그 골이 터졌던 것을 반추하더라도 네. 그 꺾어 차이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센터링이 측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오는 것을 방향을 바꿔놓는 어려운 기술. 그러다 보니까 두덱도 꼼짝을 못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자, 봐도 이율용 쉽지 않죠? 선수죠. 네. 지금 저 각도에서 넉넉히 풀어놓는다는 꺾어 찬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감각이었습니다. 황선홍 선수의 발가락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시원합니다. 자, 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마시고 계속 돋궈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대박을 잡아라. SBS 월. 으로 이어졌고 긴장해서 두 차례 정도 실점 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운이 따라줬고 네. 상대가 잘못 찼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의 주도권을 조금씩 회복했던 것이 네. 한국이 한 골을 앞서가는 상황이 됐어요. 실시간 경기 주도율입니다. 네, 파란 것이 폴란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8분 때까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몰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10분이 지나면서 한국은 차고 올라가고 서로 교차됐다가 20분 때 접어들면서 한국이 끌고 가고 골이 터졌던 20분 때 후반부에 한국 골을 넣고 계속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네. 이때는 상대가 밀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었고 한국이 위축되지 않고 맞받아쳤던 것이 한국은 큰 효과를 봤고요. 전반 종반에 가서는 서로 치고받는 그런 양상이 45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설기현이 나옵니다. 오늘 설기현 선수가 측면으로 많이 후집고 들어가고 상대로 하여금 아주 거북하게 잘 풀어갔어요. 한국 대표팀으로서 이제 공격에서 한 가지 아쉽다면 네. 상대 수비들이 스피드가 없고 특히 오른쪽에 하이터 선수 쪽이 구멍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좀 더 설기현 선수가 용기를 갖고 과감한 돌파를 시도를 후반전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옵니다. 듬직합니다. 오늘 황새에서 봉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선홍 얼굴땀을 말끔히 씻고 코끝을 한번 많이 또 후반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꺾어차는 황선홍. 황선홍. 저거 정말 하루 이틀에 생긴 기량이 아니에요. 그렇죠. 황선홍 선수 부인 정지원 씨와 일남일녀를 두고 있거든요. 네네. 글쎄 운동장에 와 있는지 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이 터졌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68년 7월 14일 생이에요. 지금 충남 예산이 고향이죠. 그렇죠. 예산이죠. 건국대학교를 나왔고요.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 오늘 그 가족에 정말 축복이 내렸네요. 그렇죠. 어쨌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 예산 분들은 누구보다 더 기뻐했을 것 같고 네. 황선홍 선수 얘기할 때마다 건국대 동문들은
그 황선홍을 올리사 대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황선홍 선수도 나오면서 이제 코를 한번 스쳤는데 이 올리사 대회도 같은 콧등을 스치는데요. 네, 축구 선수들은 땀이 많이 나지요. 네. 그때 이제 흘러내리는 쪽이 코이다 보니까 네. 코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후반전에 펠레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네. 올리사데베 선수의 발 빠른 것을 경계를 해야 되고 네. 올리사데베를 묶는 것은 올리사데베를 마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미드필드에서 특히 7번의 스비에르체프스키 선수, 네. 21번의 오른쪽에 든 호지민스키 선수를 경계해야 됩니다. 네. 호지민스키 선수가 올리사데베가 골을 터뜨릴 때마다 어시스트가 5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코지민스키와 스비에르체프스키 선수를 한국에서는 미드필드에서 일단 끊어줘야 올리사데베의 빠른 발을 효과적으로 단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폴란드가 선수를 바꾸죠. 그리샤 네. 비오치를 빼요. 집어넣죠. 네. 그리샤 워비치 선수를 집어넣을 채비라는데요. 지금 폴란드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8살 183cm 독일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붉은 악마들 오늘따라서 색깔이 참 짙죠? 네. 네, 아주 빨간색 한호의 물결치니까 더욱더 역동적입니다. 크리샤오비치 선수 그동안 MHC 23경기에 출전해서 5골을 터뜨려서 네. 득점력 있는 선수거든요. 자, 이제 전반전은 폴란드가 성공을 했습니다. 후반전은 이제 한국이 성공을 할 채비입니다. 자, 센터 서클 쪽에 유상철과 황선홍이 같이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또 한 골 계속 노지로 한다. 우리 붉은 악마들이 처음에 나올 때 3대0 스코어를 가로세지 않았습니까? 네, 설기현. 여기서 설기현 측면으로 들어가는데 주춤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설기현입니다. 폴란드는 크리샤오비치 선수를 교체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설기현의 모습인데요. 몸싸움을 2단계까지 좋았습니다만 무릎에 힘이 풀리다 보니까 아하. 자신의 볼을 만들질 못했어요. 한때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참 고생을 많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설기현 선수가 비교적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통상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면 저런 상황에서 어깨 싸움에서 이기면 네. 자신의 볼을 완전하게 만드는데 말이죠. 황선홍, 네, 밀었습니다. 네, 반칙이 선언이 되죠. 근데 설기현 선수에 대한 그 신임은 힘껏 대단한 것 같아요. 유럽에 버틸 수 있는 우선 몸싸움에 능하다는 거죠. 네네. 지금 김남일 선수 김남일. 저는 칭찬해요. 왜냐하면 카우지니와 계속해서 몸싸움을 자주 하는데 네. 유상철과도 계속 부딪히죠. 자, 문제 쪽으로 날아옵니다. 자, 나가야 됩니다. 자, 다시 리턴 측면으로 자, 터치고 마크를 들어갑니다. 잘해야 되는데요. 낮은 볼 그렇죠. 걷어냈습니다. 김남일과 유상철 선수가 카우지니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네.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만큼만 해주면 네. 한국은 실점에 대한 위험도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급한 건 폴란드입니다. 우리는 서둘 필요 없습니다. 차분히 우리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하면 됩니다. 초반에 우리 운에게 따라줬던 한국 공격 패턴 꺾어서 찼죠. 밀었죠. 밀었어요. 카우준이 192cm의 카우준이. 그래도 전반보다는 이 콜롬비아의 루이스 주심이 조금은 세밀하게 보는데요. 그렇죠. 저렇게 봐줘야 돼요. 최진철 선수가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해줬죠. 네. 지금 보세요. 지금 뒤에서 김태형 선수가 잘한 겁니다. 장신 선수가 직접 헤딩을 하지 못하게 방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점프를 못하게 김태형 선수가 계속 집요하게 방해를 했거든요. 설기현 치고 들어갈 쯤에 머리 맞고 카팅이 되었습니다. 타치아웃 다급합니다. 지금 손목을 쥐고 있는데요. 네, 폴란드의 이 선수는 리옹에서 뛰다가 지금 랑스로 임대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네. 리옹 팀에서는 이제 주중을 뛰질 못하다가 랑스로 임대돼서 최근 들어서 많이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저 선수도 교체에 들어왔어요. 자, 들어갑니다. 여기서 걷어치고 빠져나오는데요. 자, 좋습니다. 황선홍. 뒤쪽으로 흘러가니까 방향을 틀었습니다만 먼저 걷어내는 폴란드. 좋습니다. 설기현. 측면으로 유상철 쪽으로 위치를 바꿨었는데요. 유상철이 따라가니까 다급해서 타자 좋습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한국의 드로잉. 한국 대표팀은 0대0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네. 유념을 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이을령이 던질 제비. 뒤로 빼줬습니다. 설기현 로빙. 제공 시간이 긴데 황선홍이 따라가니까 다급해서 코너아웃 됐습니다. 한국에 코너킥. 앞서 골을 터뜨린 황선홍 선수는 참 칭찬을 많이 했죠. 네. 이을령 선수 어시스트한 것도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네. 자, 이럴 때 한 골 밀려 있고요. 자, 유상철, 황선홍, 설기현 다 헤딩 능력들이 있는 선수죠. 여기서 지나치게 수비자를 가면 페널티까지 얻을 수 있는 최진철도 갔는데 헤딩! 네, 먼저 멀댔고 다이렉트로 슛! 아, 좋아요. 아, 박지성인가요? 기가 막히게 박지성. 박지성 발리 슈팅을 했거든요. 네, 자신감이 살아가요. 박지성 선수 일치월장.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이 박지성입니다. 참 때리기 어려운 말이죠. 역시 그 갖다가 푹 선수 맞히는 그 상승세를 탄다는 게 저렇게 무섭군요. 네,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덜불 붙듯이 말이죠. 이을령의 일치월장하고 전학기. 있는 박지성입니다. 자, 다들 제비의 양쪽 선수들 몸싸움이 치밀하니까 주심 일단 멈춰놓고 자, 기카드로 이을령 바깥으로 감아찼죠. 아, 밀었습니다. 몸싸움을 하던 황선홍 선수에게 반칙을 줬어요. 네네. 조금은 전반전보다는 세밀히 보는 콜롬비아의 루이스 주심입니다. 코너킥 때 헤이딩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네. 몸싸움이 가장 강하죠. 안정환 선수가 준비되네요. 그렇습니다. 황선홍 선수를 뺍니다. 부산 팬들 안정환 선수가 들어갑니다. 해결사 안정환. 히딩크 감독 승부를 거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적절한 타임에 황선홍 선수의 체력적인 것을 배려를 해주고 지금 황선홍 선수를 교체시키죠. 앞서 그 헤딩을 할 때 허리 쪽에도 다소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더 젠검으로 더 부지런히 옮겨다니는 안정환이 들어갑니다. 잘 뛰었다는 격려도 그렇죠. 보내는 고생했다는 안정환. 그러면요 선배에게 네. 감사의 뜻을 표했죠. 한 골 넣고 할 일을 다 하고 나오는 황선홍. 네, 벤치에서 모두 얼싸안고 격려를 해줍니다. 허리 쪽에 다소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새 한 골 터졌기 때문에 또 승용차 주인이 탄생이 됐군요. 네. 안정환 선수가 들어오면 한국 대표팀은 공격에 네. 새로운 패턴을 기대할 수 있죠. 유상철과 안정환 또 설기현. 안정환의 이제 어떤 침투력과 또 뛰어난 개인기가 있고 안정환 선수는 상대 장신 수비수를 놓고 앞에서 휘어차는 슈팅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공격에 다른 색깔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폴란드도 쿠워스가 들어갔습니다. 이훈재 서둘 필요 없어요. 차분히 걸어가면 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고요. 김태영 뒤로 주니까 홍명보와 최진철이 나란히 뒷걸음질 쳤고 간격 유지를 잘합니다. 이훈재 긴 킥 등 뒤쪽 좋습니다. 자, 앞으로 주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데요. 주춤주춤. 자, 홍명보가 가운데로 빠져나갔습니다. 김태영 올리사 대배가 따라옵니다. 안정환 네. 좋아요. 일단 킥핑력이 있거든요. 안정환 선수는. 네, 홍명보. 자, 측면으로 이동하이죠. 네, 이을령 왼발에 갖다 놓고 젖히고 들어갑니다. 공간 자, 만들고 안정환하고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안정환 또, 줬고 좋았는데요. 유상철로 이어졌더라면 강한 오른발 슛이 나올 뻔했는데요. 그렇죠. 완전히 수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요. 네. 안정환 선수가 들어가면 바로 기대하는 건 저런 겁니다. 황선홍보다는 안정환이 들어가면 좀 아기자기한 맛이 그렇죠. 있어요. 황선홍 선수는 장신과 네. 또 몸싸움을 즐겨서 이제 공간을 확보한다면 안정환 선수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대 수비를 교란하거든요. 네. 특히 2대1 패스에 능한 것이 바로 안정환 선수의 장기죠. 젖히고 들어갑니다. 주춤주춤 뒤로 빼주는 준우백. 안정환이 따라가고요.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옵사이드에 다행이요. 네. 바로 펠레가 강조했던 것이 이런 거죠. 올리사 대배 최종 수비 라인에서 빠르게 뒤쪽으로 때려놓는 것. 네. 한국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 진영 쪽에서 볼이 놀더라도 올리 다데베 선수는 한국의 최진철 선수라든가 김태형 선수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떡고물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올리사드베는 묶어서 저 선수의 앞바른 발을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설견이 밀리는 바람에 또 프리킥을 따냈습니다. 스위스 대회부터 프랑스 월드컵까지 지금까지 14차례 3호 10회를 기록했던 한국 월드컵 대표팀. 이제 1승이 눈앞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른발 슛! 골! 추가골입니다. 유상철 두 번째 골입니다. 유상철 월드컵 첫 1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벼락 같은 슛으로 추가골 넣는 한국 2대0입니다. 유상철 오른발에 말이죠. 네. 기가 막히게 걸렸어요. 8분 오늘 건국대학교 동문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를 치네요. 얼쑤 기가 막힙니다. 한국 두 번째 골.
발등 입쪽에 걸리면서 말이죠. 네. 골키퍼 두덱 선수 꼼짝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세계 축구가 깜짝 놀라는 이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서 한번 저축구 채치죠. 들어가죠. 수비수는 오른쪽으로 뒷걸음질 몰아놓고 쳤고 슛! 오른발 이 스텝 슈팅. 네. 방향이 가운데 쪽으로 갔습니다만 두덱 선수는 방향에 몸의 중심을 잃고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골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두덱도 못 막나는군요. 유상철 오늘 대단합니다. 가시와 레이스에서 뛰고 있죠. 벨기아하고 1대1로 동점골 넣었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월드컵사의 두 번째 골. A매치 17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는 유상철입니다. 그렇습니다. 96번째 A매치에 16번째 골을 터뜨리는 유상철. 황선홍에 이어서 유상철. 오른쪽 측면 잘 막았어요. 이을령. 그렇죠. 너무 건드려 놨군요. 이을령 따라옵니다. 타치아웃. 그러나 한국의 공격, 한국의 드로잉입니다. 유상철 선수의 오늘 있기까지는 말이죠. 네. 부모님의 열성적인 지원을 또 빼뜨릴 수가 없는데요. 네. 지난 94년 미국 월드컵 가기 직전에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가 본선 직전에 탈락이 됐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비쇼베츠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맡으면서 유상철 선수는 국가대표팀의 기둥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네. 운동장에 유상철 선수가 뛸 때는 아버지 엄마는 늘 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운동장에 와 있다고 저는 계실 거예요. 판단이 드는데요. 네. 1971년 10월 18일생입니다. 서울 출신이고요. 건국대학교 출신. 부인 최순 씨와는 일남 일남 1녀를 일녀. 데리고 그렇죠. 있죠. 네. 오늘 황순홍에서 유상철 가족도 큰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5월달에 있었던 대륙간컵 때 네. 유상철 선수가 상대 공격수와 부딪히면서 코뼈가 내려앉는 그랬죠. 그런 큰 부상이 있었고 수술실에서 눈물을 흘렸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반전 1대0, 후반전 들어서 8분 만에 또 추가골. 우리가 폴란드를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한국이 이기게 된다면 네. 16강은 7분 응선을 한국은 넘어선 올라가게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가마차쳐 들어가죠. 뒤로 다시 떴습니다. 머리 됐고요. 오버헤드 킥. 꺾어찬 볼 무기력하게 굴러갑니다. 힘없이 굴러가는 볼. 골라인 아웃. 2대0. 자. 한국이 두 골 앞서가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파이터. 정리를 해야 되죠. 네. 2대0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0대0으로 그러면요. 가서 말이죠. 네. 경기 정상적인 페이스로 끌고 가고요. 앞서 제가 강조를 했듯이 폴란드는 후반전 종반에 보세요. 골을 많이 터뜨렸거든요. 유상철. 제대로 걸렸어요. 체중이 네. 완전히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대 골키퍼가 중앙 쪽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볼이 멈췄다 들어오는 가속도 때문에 말이죠. 뚫렸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 골 세레모니 두 번째 골은 기쁨이 배가 되는 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안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이 맞아 들어가는데요. 네. 중국이 지고 일본이 비기고 우리가 이길 차례. 그렇죠. 네, 적중이 됩니다. 자, 남은 두대. 시간 동안 이제는 0대0 상황으로 말이죠. 네. 2대1 됐으면 굉장히 쫓깁니다. 네네. 자, 그런 얘기 조금 이따 아꼈다 하자고요. 그러자고요. 자, 측면으로 돌아 나옵니다. 잘 싸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붉은 악마들이 3대의 글자를 아로 새겼었는데 글쎄요. 그것이 또 맞아주기를 바랍니다. 뒤로 젖히고 들어옵니다. 오른쪽 측면. 그러나 수병태 다 갇혔고요. 발이 무거워요. 이거 지금 고통이 있겠는데요. 뒤로 급소를 맞았거든요. 네. 저 이거 고통 되게 심합니다. 경기 멈춰줘야겠는데요. 네. 지금 원앤 아웃 됐습니다. 낭심 부분에 말이죠. 급소에 맞았죠. 네, 급수에 맞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네, 여기서 이율령 선수 오늘 파이터. 이영표 선수 대신 지금 뭐 제대로 지금 맞았어요. 네, 첫 이거 골을 어시스트했던 이율령 선수. 저렇게 되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말이죠. 소변도 못 볼 정도로 아프거든요. 안타깝습니다. 투혼을 갖고 선수. 일어나네요. 네. 이영표 이율령. 대신 나와서 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이율령 선수인데요. 강원 태백이 고향인 이율령 선수 강릉 상고를 나왔죠. 네. 부천 SK에서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력이 대단히 뛰어난 일어났어요. 왼쪽 윙백 이율령 파이팅입니다. 네, 강원도 태백의 투혼이 그렇죠. 살아납니다. 75년 9월 8일생이에요. 부인 이숙 씨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자, 측면으로 볼 치고 들어갑니다. 거덕자는 폴란드. 다행입니다. 이율령 선수 난 큰 부상일 줄 알았어요. 급소 아주 강하게 지금 맞았는데 굉장히 아파요. 시속 지금, 한 140km의 그런 그렇죠. 공이었었는데요. 지금 이율령 선수는 참고 뛰는 겁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그 프랑스 월드컵 때 이임생 선수가 붕대가 맞던 생각이 나죠. 그렇죠. 자, 심판 판정에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 네, 예민하게 설비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럼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유 있게. 이율령은 강원도 태백이고요. 네. 설기현 선수는 강원도 정선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강원도를 대표하는 두 선수 네. 아주 힘좋게 왼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비에 부츠부스키 공 돌아섰고요.
걷어냅니다. 좋습니다. 측면 걱정 말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고요. 찍어 올렸죠. 좋아요, 이윤영. 설기현 지력이 조금 딸립니다. 그러나 뒤로 멈추지 않고 악착에 따라다니고 안정환이 따라갔습니다. 등 뒤쪽에 좋습니다. 이윤영 멀쩡하군요. 측면으로 홍명보가 가고요. 홍명보가 마크 잘했어요. 잘 잘랐습니다. 일단 가위로. 깊게 쓰고 있죠. 네, 이윤영 뒤로 주고 왼발로 깊숙이 안정환 쪽으로. 자, 바운딩 될 때 그렇죠. 안정환을 끊으려고 했던 건데요. 역시 안정환이 노련한 거죠. 그렇죠. 눈치를 뛰어가지 잘 않고, 보고 말이죠. 미리 뛰어가지 않고 바운딩 된 다음에 네.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가잖아요. 그렇죠. 걷어내는 것을 예측을 하고 움직이려고 했던 거죠. 네, 오늘 수비 올려놓습니다. 이제는 오늘.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전반전 초반에 다소 불안했었거든요. 올리사 대백에는 좀처럼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이윤영 드로 패스 그렇죠. 안정환이 다시 줬고 이윤영 자, 유상철에게 조이죠. 반대편, 그렇죠. 유상철 뒤로 한번 살피고 발사를 뺐고 튕긴볼 발등에 실어주고 자 여기서 준우백 빠져냈습니다. 완전히 리드를 지키고 경기를 풀어갑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유있게 뒤로 빼줄 필요가 있죠. 이제 한국의 경기의 드로잉입니다. 흐름은 드로잉. 한국 쪽으로 완전히 쏠렸어요. 네, 놀란 표정,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는 폴란드의 자, 카우진이 체력적인 준비는 완전히 돼 있거든요. 신바람 났어요. 치고 네. 들어갑니다. 곤아웃. 다급해요. 경기 폴란드 코너킥.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한국 계속 그럼요. 밀어붙이고요. 때리는 사람이 덜 지치거든요. 물이 끓을 때 가스불을 지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밀어야 됩니다. 네, 화력을 높여야 돼요. 그만큼 또 화력을 키워왔습니다. 한국팀 체력을 이렇게 쓰려고 키워온 거죠. 자, 설기현. 한국의 코너킥. 뭐 그렇게 급히 달려갈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갑니다. 유상철, 자, 설기현. 우리가 7차례 코너킥 그리고 폴란드는 한 차례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김태형 선수인가요? 지금 네. 한 선수가 넘어지는데요. 그렇군요. 센터 서클 가운데 예, 넘어져 지금 있어요. 발목 쪽에 유상철 선수처럼도 보이고요. 아, 유상철 선수처럼 보이는데 네. 지금 무릎 쪽에 테이핑 분대 한쪽에 아하. 고통을 호소하는데 유상철이 많네요. 유상철 선수입니다. 네. 프랑스 월드컵 때 벨기에 때 한 골 넣어서 1대1로 비긴 바 있었던 이상철 오늘 두 번째 골 통쾌한 꺾어차기 시원스럽게 찬 발에 글쎄요 유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상철. 네. 만약 왼쪽 윙백으로 계속 활동을 했다면 세계적인 선수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유상철 선수의 다재다능함을 또 안타까워하는 축구 전문가들도 많아요. 이천수가 나올 이천수를 체질하고 준비하죠. 날쌘돌이 이기근은 재현 선수가 나옵니다. 상대가 수비 후집고 다니는 조직이 거죠. 체력이 떨어진 것을 계속 공략하겠다는 유상철과의 교체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정환과 유상철의 교체는 빠른 공격으로 한국 대표팀의 공격 색깔을 변화를 꾀합니다. 이천수가 들어갑니다. 조금 더 간 다음에 차야 되는데요. 좀 높게 오죠. 뒤로 흐른 볼 좋습니다. 여기 멈춰놓고요.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이윤영 오른발에 갖다 놨습니다. 김남일. 슛. 네, 김남일 슛을 해봅니다. 올리사드부터 나오고요. 김태영 등 뒤쪽으로 최진철 지금 포메이션이 바뀌었어요. 유상철 선수가 미드필더 아닙니까? 네. 이천수는 공격수니까 유상철 선수가 뛰던 자리에 박지성 선수가 오른쪽 날개에서 아. 내려와서 뛰게 되고요. 네네. 이천수 선수가 공격으로 변화를 꾀하는 그러니까 작은 포메이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저것은 다분히 이제 정리된 변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히딩크 감독이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그럼요. 멀티 플레이어를 강조를 하고 네.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도 두세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훈련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안정환이 돌아섰는데 이것이 앞쪽에 연결되지 않고 뒤꿈치로 줬죠. 자, 수비 폴란드. 마크를 해야 돼요. 뒤쪽에 올라오면은요. 그러나 1대1 마크를 예, 잘 펼치고 있습니다. 끊었어요. 좋습니다. 김남일 김남일 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칭찬하고 자, 싶어요. 측면으로 이천수. 이천수 헤딩으로 다급합니다. 쩔쩔매는 폴란드 뭐처럼 들어왔다 깊숙이 찔러 들어왔던 이천수 힘이 펄펄 넘칩니다. 스워스죠. 교체 들어온 선수인데요. 뒤로 흘려줬고요. 그러나 올리사 대배까지 가지 못하고 올리사 대배 틈 사이로 뒤로 나오고요. 간격이 자, 좁혀졌습니다. 커버 플레이 계산해야 돼요. 네. 치고 나갔을 때 뒤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받으면은 옵사이드입니다. 걷어내는 홍명보 밀립니다만은 안정환 자, 지금 상대가 상승적인 분위기인데 네. 끊어야 됩니다. 분위기를 꺾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선수들이 모두 가위 역할을 해야 돼요. 발사를 그렇죠. 뺏고 잘 뒤꿈치로 그렇죠. 졌습니다. 좋아요. 안정환 아주 이천수 좋아요. 이천수 자, 1대1 해야 됩니다. 이천수 치고 돌파해야 돼요. 가운데 설결이 자신감 있게 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돼요. 그렇죠. 때리죠. 슛! 아, 네, 이천수. 좋아요. 방아쇠를 당기는 이천수. 괜찮아요.
비록 뒤로 스쳤지만은 멋진 보물선을 걷는 왼발 슛. 이천수의 과감성도 칭찬할 수 있지만 네. 이천수에게 연결한 이을령 선수의 행조질 걸레질을 해준 거죠. 네. 돋보였어요. 괜찮아요 이천수. 빨리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네. 아쉽다 말이에요. 이천수가 잡을 때 바운드편에 설견에 따라 들어갔었고요. 자, 이천수가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폴란드의 제보아 코프 가로챘고 여기서 수비 끊겼습니다.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옵사이드. 그리샤오비치의 옵사이드입니다. 경기를 풀지 못하는 폴란드. 2대0과 2대1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2대1이 되면 남은 시간 동안은 물고문을 당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쫓기거든요. 네. 2대0 상태로 계속 밀고 가야 돼요. 한 골만 더 달아난다면 더한 조건을 갈 수 있죠. 네. 수비수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붉은 악마들은 3대0을 주문했습니다. 자, 설견이 같이 떴었고요. 이을령 바운딩이 높은데 괜찮습니다. 타치아웃. 그러나 폴란드의 드로잉 가운데 허리 쪽 강선홍은 한 골 넣고 나갔고 지금 뒤이어서 유상철의 두 번째 골 2대0으로 두 골의 여유를 지켜가는 폴란드가 14번을 바꾸는군요. 제보아 코프 선수. 모스코는 벨기에에서 활약하고 있고 17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고 있는 선수죠. 네네. 지금 엥겔 감독은 A매치에서 득점을 했던 선수를 모두 투입하는 겁니다. 그만큼 엥겔 감독은 이제 해답은 골을 터뜨려야 되고 네. 예선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골득 실제까지 계산한 득점력 있는 선수를 모두 투입하는 겁니다. 자, 김태형이 밀었습니다. 모서리 쪽에 각도가 좋은데 우리 수비 패턴 잘 막았으면 좋겠어요. 세트 플레이 펼칠 수 있고 상대 선수는 우리보다 키가 크고 몸집도 큽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2대0에서 2대1은 다시 한 골로 좁혀오기 때문에 또 분위기를 폴란드가 찰 수 있습니다. 자, 올리사 대배 등 뒤쪽으로 돌아가고요. 앞에 한 명이 버티고선 안정환이 일단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준우백 왼발로 감아찼고 잡았습니다. 그렇죠. 위험했어요. 잘 이훈재. 끊었어요. 지금 중앙 쪽으로 대도하는 선수 수비수들이 놓쳤거든요. 이훈재는 발바닥을 붙이고 공격을 기다리는데 중간에서 건드리면 속수무책하네요. 그럼요. 네. 저렇게 이제 침투할 때는 볼보다도 상대 공격수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나와야 올리사 대비 됩니다. 한명 끌고 들어갔고 왼발에 갑니다. 슛 자세 슛 몸으로 막는 홍명보. 올리사 대비가 헤딩으로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볼을 받을 때는 옵사이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 전에 수비보다 먼저 앞서 있었거든요. 네, 볼을 네.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맞는 겁니다. 조금 개면적 하는데요. 이을령, 김남일. 자, 공을 집어들고 킥하기 위해서 이훈재 선수가 갑니다. 전광판 시계로 본다면 약 25분 정도가 남았고 네, 20분 지났어요. 그렇죠. 또 이른 로스 타임까지 한다면 30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한국팀은 계속 체력에 대해서 아낌없이 몰아붙여야 됩니다. 경기를 지난 프랑스 경기 때 그랬습니다만 경기를 늦춰주면서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줬던 것 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홈그라운드입니다. 상대 선수들은 지금 밤과 낮이 바뀌어서 뛰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으로서는 두려움 갖지 말고 체력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올리사 대배 쪽으로 좋습니다. 김태영. 자, 줄 선수를 찾나요? 설기현 발 뒤로 뺐고요. 자신감 앞쪽에 갖고 안정환이 해야 돼요. 갑니다. 그렇죠. 조금 주력이 붙질 못해요. 앞으로 넘어섰고 뒤로 빠진 볼 좋습니다. 박지성. 반칙이지요. 네. 박지성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일치월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내일 또 달라지겠죠. 박지성 선수 175에 70kg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네. 상대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스비에르체프스키 선수는 180에 79kg나 되는 선수거든요. 네.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정말 날라람쥐처럼 잘합니다. 자, 박지성 찔러줬고 안정환 왼발에 갖다 놓고 뒤로 불리고 데리고 다닙니다. 좋아요. 측면으로 송정국 쪽으로 이천수. 갔죠. 이천수는 위쪽에 쳐졌고요. 송정국 이천석에 주나요?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8m로 빠졌고요. 안정환이 가운데 기다렸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이긴 사람만이 여유죠. 그렇죠. 이긴 팀만의 전술적인 그런 룸을 갖고 네. 지금 이제 경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아웃되면 그것은 한국이 유리한 겁니다. 월드컵 경기에 2대0의 리드가 마무나 합니까? 안정환 다급해서 걷어내는 폴란드 코너킥. 자, 이제 이천수가 코너킥을 찰까요? 이천수 54년 가운데 갖고 송정국이 차는군요.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해서 9골 7골을 먹으면서 네. 한국이 세계를 향한 첫걸음에서 정말 망신을 당했는데 이제 48년 만에 한국 축구는 첫 1승을 거두는 네, 그런 역사의 감격의 현장입니다. 순간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낚여옵니다. 또 걷어냈고요. 히딩크 감독은 뒷짐을 지고 벤치 쪽에서
웃음을 억누르느라고 애를 쓰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만약 오늘 1승을 거둔다면 네. 반터치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는 자랑을 하죠. 스포츠에서 만약 세계화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무한한 자긍심과 또 자신감을 심어줄 거라고 그렇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0개 운동장을 마련했고요. 잔디도 풍성히 마련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오늘 좀 초등학교, 중학교 온통 축구 봄이라잖아요. 그럼요. 자, 정지시켜놓고 안정환에게 그렇죠. 마중을 나오는데요. 틈 사이 뒤로 빼주고 아직 자기 지능 벗어나지 못하는 폴란드. 박지성이 줄기차게 따라다닙니다. 지구력도 좋아요. 네. 하이터가 왼쪽으로 밀어줬죠. 발끝에 실었고 왼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따라가야 돼요. 운전으로. 그렇죠. 아, 좋아요. 괜찮아요. 역시 노련합니다. 경험 많은 홍명보.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네. 한 골을 내줘서 2대1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달라요. 분위기 달라요. 한 골을 달아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비에서 조직을 강화를 해서 2대0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자, 펄펄 끓는 물에 불을 계속 지펴야 됩니다. 자, 폴란드의 코너킥. 우리가 코너킥이 2번 8번 먼저 건드렸죠. 좋아요. 축구에서는 먼저 건드리는 것이 임자입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드로잉. 최진철. 자, 이제 후반전 20분 남았습니다. 드로잉한 볼 바짝 좁혀가고요. 돌아서지 못하게 미는 지금 이 조심해야 돼요. 지나쳤어요. 박지성. 여기서 카우지니가 슈팅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조금 카우지니 선수가 예선전 9경기에서 5골을 터뜨렸는데 그 5골 중에서 무려 3골이 프리킥 골이에요. 네. 190의 장신이기 때문에 체중이 실리면 엄청나게 빠른 그런 프리킥으로 가거든요. 자, 박지성이 조금 흥분을 가라앉혀 줬으면 좋겠어요. 저럴 때 물 한 모금 먹으면 좀 가라앉을 텐데 그럴 새가 없군요. 자, 각도 조절하는 이훈재. 자, 일단 벽과 틈 사이에 폴란드 한 명 끼어 있고요. 네. 조금 왼쪽에 옮겨와서 올리사 대비를 중심으로 우리가 3명 1대1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킥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고비를 잘 다행입니다.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910볼을 떨궜고요. 이훈재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자, 치열한 몸싸움. 벽을 허물면 안 됩니다. 네. 상대가 앞에 있다가 옆으로 벌리더라도 눈을 지끌 갖고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 벽을 통과해야 네. 들어올 수 있는 각도입니다.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벽이요. 힘줘 쭉. 정말 바지 잘 나갔죠. 네, 떠서 갑니다. 다시 어게인을 시키네요. 미리 박지성. 움직였나요? 왜냐면 9m 아하. 15를 내리는데 킥을 하기 전에 먼저 박지성이가 뛰어나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박지성이가 자기가 프리킥을 줬다는 죄책감이 있나요? 부담 갖지 않아야 돼요. 이제 전술적으로 저런 것은 이제 총알바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상대가 킥을 할 때 각을 줄이기 위해서 벽은 흐트러지지 않고 한 선수는 몸에 맞는 각오로 몸을 던지는 건데요. 네네. 주심 입장에서는 킥을 하기 전에 먼저 뛰쳐나왔다 해서 경고를 준 겁니다. 자, 박지성이 벤치를 한번 바라도 저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좀 윙크라도 해주고 안정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주심이 다시 자, 이 뒤로. 위기를 잘 넘어가야 자, 되는데요. 9m15를 더 무르도록 주문을 합니다. 자, 벽은 허물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도움이 있다면 좀 시간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자, 폴란드 프리킥. 이훈재 허리를 구부려서 긴 휘슬 슛 넘습니다. 넘어요. 다행이네요. 네, 넘어갔어요. 제브아코프 네. 프리킥 자, 전문 선수죠. 개면 적은 듯 붓굿을 한번 스쳐보는 키커 보시죠. 볼에 밑으로 와요. 넘어 찍어쳤죠. 네네. 대한민국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이곳 부산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웁니다. 아마 이 소리가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지 않겠어요? 그럼요. 오늘 제가 경기 전에 네. 제 숙소에 있을 때 참 전화 전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알았는지요. 그러면서 덕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네. 2002년 6월 4일 지금 밤 10시가 지났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덕담을 한다면 방송인인 강석 씨가 히딩크를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그래요. 네. 우리는 히딩크를 믿는다. 헤어리 축구단에 그래. 헤어리 축구단이죠? 그렇죠. 예, 성원이다 말이죠. 네네. 그래서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당부를 했는데 광화문에서 그렇죠. 의논하겠다군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네네. 히딩크 감독이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자, 하이터 찰듯하다가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왼발에 뺏겨줘서는 안 됩니다. 꺾어차고요. 그렇죠. 미리 잘 잘랐어요. 그러나 외곽 그렇죠. 걷어냅니다. 좋아요. 몸을 아주 살지 좋아요. 않습니다. 일단은 폴란드가 압축해 들어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자, 젖혔고요. 수비. 문제로 찍어줬고 위험합니다. 좋습니다. 안정환 따라갑니다. 전반과는 다르게 설기현. 수비수들의 위치기 선정이 상당히 좋고요. 설기현이 받고 돌았을 쯤에 공간이 없었어요. 네, 조직적으로도 지금 아주 프랑스와 잉글랜드 경기 때처럼 잘 버텨주거든요. 공격 방향 보세요. 네, 폴란드는 중앙 쪽에 쏠려 있죠. 왜냐하면 중앙에 그 집중을 시켜야만 장신 선수를 이용해서 헤딩을 하는 것이고 네. 한국은 안정환 선수가 들어오면서 왼쪽에 설기현과 짝을 이루면서 왼쪽에 공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중계를 멕시코부터 5차례 하는데 결국 이런 희열의 자, 순간이 오는군요. 공격이에요. 자, 네. 이천수. 이천수 쟁걸음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가운데 설견이 따라 들어가고 그 뒤쪽에 안정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 중에 줬어요죠. 네, 자, 좋습니다. 꺾어찹니다. 아, 네. 차라리 안정환에게 더 줄 걸. 지금 이천수 선수가 좀 더 한 템포만 빨리 줬다면 네, 설견 선수가 어리사 단독 대배. 찬스를 맞을 뻔했거든요. 그러게요. 최진철 잘 밀어냈습니다. 따라왔던 김남일 자, 올리사대배 마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받으면 옵사이드입니다. 내버려 둬도 돼요. 그러나 등 뒤쪽으로 김태형이 따라갔고 왼발 걷어차는데 맞고 붕 뜬 볼. 이훈재 기다렸다가 채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이훈재 줄 선수를 찾습니다. 이제 후반전 29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옵사이드 전반전- 아니에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네, 이천수 괜찮아요. 왼쪽 측면까지 네. 와 있군요. 한국의 설기현과 안정환 선수는 상대 수비가 옵사이드를 파기 위해서 네. 밀고 올 때 무더우고 이선에 쳐져 있던 이천수가 침투했거든요. 올리사 대배 그렇죠, 쪽으로 올리사 대배. 슬쩍 밀고 먼저 머리를 김태형 대봅니다. 선수가 찰거머리처럼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천수 후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힘이 아직도 펄펄 넘쳐 흐릅니다. 깊숙한 누택 올리사 대배 가로챘죠. 이건 밉니다. 이건 밀어요. 김남일인가요? 네, 김남일 선수 화려하진 않지만 히딩크 감독이 가장 아끼는 선수지요. 저렇게 밀어서 반칙을 범하고 멈췄다가 다시 인플레이가 되면 그만큼 시간의 손해를 보는 폴란드입니다. 김남일과 상대 7번 스비에르체프스키는 계속해서 볼과 상관없이 서로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상대의 플레이메이커인 스비에르체프스키를 김남일이 오늘 설기현 철저하게 쪽으로. 끊어줍니다. 설견머리를 닫고 뒤로 쳐줬습니다. 골을 넣는 선수 물론 칭찬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는 카메라에 자주 잡히진 않습니다만 김남일 선수 자신의 역할을 오늘 성실히 송정국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천수가 뒤로 주는 볼 송정국 타짜웃 됐습니다. 26분 53분에 한국 대표팀 첫째 번, 두 번째 골을 터뜨렸어요. 자, 넘어졌던 선수를 끌어올릴 정도로 시간이 다급한 폴란드의 준우백입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송정국 던질 채비 김남일이 줬고요. 앞쪽으로 찔러준 볼 타짜웃 됐습니다. 완급 조절합니다. 제가 볼 조금 때는 쉬어가는 한국. 네, 상대가 많이 이제 지치는 상황이 역력하죠. 네. 한국이 오늘 잘한 것은 1대0에서 경기를 늦추지 않은 것, 2대0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국이 빠른 템포로 끌고 간 것, 네. 이것에 의해서 상대가 지금 다리가 많이 무뎌지고 있어요. 벨기에한테 2대1로 비기고 지금 일본 선수들이 이것을 보고 있을 텐데요. 그럼요. 그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하군요. 자, 이천수 달려갑니다. 어쨌든 프랑스와 잉글랜드 경기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은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또 프랑스에게 비록 역전패를 당했습니다만 좋은 경험을 한 것이 오늘 경기 운영에 많은 약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자, 송정국이 맞고요. 등 뒤쪽으로 리턴. 자, 마크맨 왼발로 센터링이 됐을 때 아직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헤딩. 그러나 춤사이 올리사 대배 뒤로 줬고요. 오른발에 갖다 놓고 찍어 올리고 철저히 몸싸움. 돌아서지만 못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골문을 봐야 슛을 하죠. 좋아요. 한국의 먼저 프리킥. 몸을 썼죠. 하이토. 우리가 이제 본선 대회를 앞두고 잉글랜드와 프랑스와 평가전을 가질 때 혹자들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본선 대회를 앞두고 너무 강팀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천만의 말씀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입증이 됐어요. 어쨌든 히딩크 감독은 축구를 경영적인 기법에서 연구를 한다면 관리에 상당히 능한 그런 지도자로 전 봅니다. 한국 축구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히딩크 감독의 대단한 지략입니다. 그야말로 유상철 선수가 이제 유비란 얘기를 했지만은 제갈공명으로 바뀌었어요. 히딩크는요. 그렇죠. 어쨌든 히딩크 감독의 세계 축구의 흐름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력, 네. 일자백 시스템을 적용하고 네. 한국 축구는 기술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기술은 세계 수준이고 네. 오히려 잘 뛴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한국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체력 강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선수들을 몰아태웠거든요. 흔히들 이제 보약이나 먹어야 체력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네. 방법이 있어요. 자, 안정환. 그렇죠. 돌아섰습니다. 자, 슛! 때려야죠. 이게 안정환. 오른쪽으로 조금만 갔더라면 아쉽습니다. 세 번째 골을 터뜨리고 안정환의 반지의 키스라는 골 세레머니를 볼 수 그러게 있었다면 말해요. 오늘 반지 끼고 나왔나 몰라요. 설결이 따라가서 참 금세 기가 또 막히게 위로를 하는데 보세요. 피벗을 했지요. 네, 상대 수비는 이제 완전히
글쎄요. 안정환 무게중심이 무뎌지고 있거든요. 상대를 젖히고 문제를 한번 슬쩍 흘겨보고 그리고 각도를 잡았었는데 왼쪽으로 조금 치우쳤습니다. 자, 저렇게 괜찮습니다. 저런 슛이 계속 이어질 때 골과 연결이 되고요. 한국은 계속 공격의 주도권을 계속 쥐어져 갑니다. 측면 여유있게 빼냈고 공간이 없습니다. 굳이 따라가지 않는 설기현. 자, 이제 후반전 34분. 한 골도 아니고 우리가 두 골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2대0 완벽한 승기를 잡아가는 한국 월드컵 대표팀. 그였고 기다렸던 이기는 경기를 계속 펼치고 있는 한국. 이제 4무 10패에서 1승 4무 10패로 기록이 네. 바뀌어가는 그런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72년사를 통해서 한국 축구는 그 1승을 거두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왔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월드컵사에 새로운 한국 축구가 역사를 쓰는 순간을 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또 텔레비전 보신 분들은 역사의 산 증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11명의 선수, 또 히딩크 감독,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 안타깝습니다. 설기현. 모두 다 칭찬할 수 있죠. 하이터. 그렇지만 또 한 선수를 칭찬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곳 부산에 모인 12번째 선수인 우리의 그 홈팬들, 네, 붉은 목이 악마들. 터져라 응원해 준 것은 우리 선수들에게 분명 큰 힘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자, 깊숙한 안정환 쪽으로 등 뒤쪽 김남일이 따라갔고요. 박지성이 또 방해를 잘 하는군요. 가운데 쪽 찍어서 올리사 대배 쪽으로 어림없습니다. 미리 차단하는 최진철. 좋아요. 측면 이천수 뒤로 빼주고요. 앞으로 갑니다. 여유있게 이일령 쪽으로. 김태형 자, 괜찮습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이제 80분대로 가죠. 10분 남았어요. 네, 10분 루스타임까지 약 15분 정도 남았다고 계산하고 뛰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킬 필요 없어요.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요. 2대0. 경기 속도 떨구면 그럼요.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네, 물은 계속 펄펄 끓여야 됩니다. 오늘 경기의 주심은 콜롬비아의 루이스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일령. 이펙트 마이크를 통해서 한 번에 차라는 얘기가 들어오네요. 이일령이 급설 맞아서 좀 걱정했는데 껐더군요. 아마 자고 나면 오를 할까요? 시커멓게 멍이 듭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현역 때 몇 번 맞았던 경험이 있는데 소변을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픕니다. 이일령 선수의 투혼 대단한 거죠. 네. 자, 폴란드의 프리킥. 대한민국 이렇게 함성지는 대한민국은 참 오래간만에 듣고요. 김태형과 카우지씨가 네. 몸싸움 대단해요. 자, 프리킥 감아찼죠. 올리사 그렇죠. 대회 꼼짝 못합니다. 찾던 선수가 다시 잡았고요. 준우백 왼발에 갖다 놓고 다시 찍은 볼. 그러나 이일령이 잘 막았습니다. 다시 벌립니다. 자, 올리사베 쪽으로 칠레페스키. 가겠죠. 이훈재 좋아요. 펀칭. 먼저 건드렸습니다. 올리사베를 놓쳤었는데요. 네. 골키퍼가 이번에 네비로 뒀더라면 먹었어요. 그럼요. 골 에리어 근처로 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잘 나가서 방어를 하는 거죠. 치는군요. 너클 파트로. 하우진이 선수가 또 올리사베가 침투를 할 때는 골키퍼가 자, 책임을 져야 문제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말이죠. 이기기 위해서 했지만은 이왕이면은 완승을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지금 보세요. 네. 이쪽으로 갔을 때 밀었죠. 김남일 선수를. 네. 14번에 폴란드의 14번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밀었습니다. 네. 엥겔도 남은 시간 동안 추격하기 위해서 계속 선수들을 동료하는 모습이고요. 히딩크 감독도 역시 남은 시간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선수들에게 전술을 주문합니다. 2002년 6월 4일 밤은 화려합니다. 이래서 아침부터 안개가 짙게 끼었었군요. 그럼요. 어쨌든 안개 낀 후의 햇살은 네. 더욱 밝다는 어떤 시인의 시기절이 생각이 납니다만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 아니라 안개 낀 부산 월드컵 경기장에 서광이 비쳤습니다. 어쨌든 6월 4일은 네. 우리 역사에 기억이 남죠. 그럼요. 자, 48년 만에 첫 승을 거두는 그런 역사의 순간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도 낮게 달합니다만은 가로채는 한국 수비.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폴란드가 오늘 한국과 쩔쩔매는 경기를 펼칩니다. 타치아웃 됐죠. 네. 한국의 드로잉. 폴란드가 비록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74년 서독 대회 때 3위, 78년 아르헨티나 대회 때 5위, 그리고 82년 스페인 대회 때 3위까지 했었고요.
86 멕시코 때에는 우리가 탈락했지만 14위를 했었죠. 네. 그리고 90년, 94년, 98년에 탈락하고 이제 16년 만에 얼굴 내민 폴란드가 오늘 한국팀을 맞아서 쩔쩔맵니다. 폴란드 축구는 월드컵에 6차례 나와서 네. 13번이나 이긴 팀입니다. 그러면요. 13승 5무 7패. 네. 자, 찬스인데요. 밀어줬습니다. 그렇죠. 안정환 좋아요. 슛! 안정환! 저거 흐르는 공 차기가 쉽지 않은데요. 괜찮아요, 다급해요. 안정환. 고나우시키는 폴란드. 조커라스의 자신의 몫을 다하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안정환. 뒤쪽에서 오는 것을 맞추는 것 여보세요. 그냥 대단히 내리쳐죠?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한 골만 공을 더 터뜨려줬다면 부대 골키퍼. 오늘 혼이 납니다. 자, 코나키 한국 계속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송정국의 킥인데요. 자, 세 번째 골 한번 기다려보죠. 우리 붉은 악마들의 예언이 맞을까요? 조금 높게 오죠. 뒤로 흘려쭉. 오히려 비켜놨더니 그곳으로 떨어지는군요. 자, 이을령 강하게 맞았습니다. 경기의 흐름 좋습니다. 김태영, 홍명보, 야전생관. 홍명보가 전반전 때 대문 밖으로 나올 때 위협적인 슛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안정환. 여기서 튀기지요. 프리킥 당했습니다. 다급한 시비에르 폴란드 체프스키.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뛰고 있는 선수예요. 네,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뛰고 있고 예선전 9경기에 한 골도 뽑질 못했습니다만 네. 플레이메이커예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폴란드가 은메달을 딸 때 보세요. 주역이었었고요. 마치 씨름에 호미거리듯 하듯 했는데요. 네. 올리사드베가 골을 터뜨리는데 스비에르체프스키스의 도움이 없다면 네. 불가능하죠. 호지민스키와 더불어서 폴란드의 찬스 메이킹으로서 활기를 띠는 오늘 그 중심인데 김남일 선수가 오늘 철저하게 잘 묶어줬습니다. 네. 자, 프리킥 갈 제비. 히딩크 감독. 안정환 선수가 잘 준비를 하는데요. 네, 세 명이 급소를 가린 채 수비 자세. 자, 달렸습니다. 슛! 벽에 맞았어요. 이천수가 다시 치고 들어옵니다. 이천수 왼쪽 모서리 등 뒤쪽에 박지성이 따라가고요. 이천수 찍어 올렸죠. 깊이 갑니다. 반대편에 설결이 따라갔었었는데요. 축구인들의 골키퍼. 가슴에는 월드컵에는 한이 서려 있습니다. 네. 그 1승이 정말로 할 것 같지 아무나 못한 하나요? 그런 벽이었었는데 네. 오늘 아주 시원스럽게 벽을 꽝꽝 지금 허물어주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뛴 선수들 가문의 큰 영광이죠. 네, 이름들이 얼마나 길게 이어져 가겠어요. 그래서 2002년 오늘 6월 4일 부산에서 저는 선수들의 프로필을 고향과 또 가족 상황을 네, 제가 준비를 그렇습니다. 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을 빛내는 축구 선수들을 배출해준 고향과 학교의 동문들은 마음껏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설견 쪽으로. 자, 코너킥이죠. 한국의 코너킥. 자, 전광판에는 이제 4분 6초 남았는데요. 네. 자, 헤딩. 안정환. 안정환. 이제는 이천수의 경기가 한국의 승리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자, 깊숙이 잦았습니다. 노스톱으로 꺾어주는 폴란드의 교체 들어온 선수죠. 스워즈. 폴란드의 프리킥. 자, 프리킥 때는 카오준이 올리사드베. 네. 또 이런 선수들 우리가 묶어야 되는데요. 하이터가 왼쪽으로. 네, 전방 있는 주라브스키. 네. 측면으로 문전 쪽으로 날아옵니다. 헤딩 잘 막아 먼저 건드렸어요. 좋습니다. 이천수. 설견이 가운데 있습니다. 틈새로 설견 쪽으로. 그리고 위치를 바꿨죠. 서두르지 않고 틈 사이. 그러나 드로잉권이 폴란드에게 넘어갔습니다. 폴란드의 드로잉. 설기현.
아무튼 시종일관 설기현은 기복이 없어요. 꾸준히 뛰는 그런 선수입니다. 노덱. 대한민국이 부산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웁니다. 김남일. 한국의 프리킥. 아주 자, 적절한 시간에 프리킥을 얻었죠. 44분이 접어듭니다. 이제 인저리타임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내친 김에 한 골 더 3대0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딩크 감독의 모습입니다. 이 경기 끝나고요. 우리 히딩크 감독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죠. 네. 설기현 선수를 교체를 하죠. 네. 차두리 선수를 준비를 시키네요. 그렇군요. 이제 경험을 살리게 하는 거죠. 네. 네. 설기현 애 많이 썼어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나옵니다. 이제 쓸 카드를 다 쓰는 히딩크 감독. 안정환, 이천수, 차두리가 들어가서 석 장의 카드를 다 쓰는 히딩크 감독입니다. 이제 전광판에 시켜는 89분 인저리 타임이 있겠죠. 자, 뒷짐을 진 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히딩크 감독의 여유가 참 좋아 보입니다. 안정환. 자, 걸렸어요. 슛! 그렇죠. 자, 왼발 슛! 타이밍을 조금 놓쳤는데 찍었어야 거둬냅니다. 되는데 조금 더 서둘렀거려. 네, 문전세도 하던 차두리 네. 선수의 반칙이었었고요. 안정환 선수 지금은 지난번과 같이 볼의 밑부분을 찍는. 네. 왜냐면 부대 골키퍼가 전진해 있었거든요. 차두리가 옐로 카드를 받았죠. 네, 보세요, 골키퍼가 안정환. 잡고 있었을 때 네. 지금 달려들면서 충돌이 있었거든요. 불같이 네. 운동장을 지휘하는 이것은 뭐 경고를 줄 상황이 아니었네요. 그러게요. 왜냐면 골키퍼가 잡고 있었으면 모릅니다만 흘린 상황에서 문전세도는 적당했던 거거든요. 부대 골키퍼가 지금 뭐 정신 못 차려요. 헤딩 김남일.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 자, 깊이 들어올 줄 알고 한국 수비들 틈새를 잘 이기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쳐놓고요. 자, 인저리 타임 3분 남았고 기다리면 안 이천수 되죠. 마중을 나와야 돼요. 여기서 축구에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코 운동장이 천안 삼거리가 아니에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말고 미리 생각한 다음에 경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천수, 홍명보. 이천수가 발을 너무 치켜들었죠. 네. 위험한 플레이. 적군전일 때는 무릎 이상 발을 치켜들면 안 됩니다. 이제 프리킥. 전광판은 90분 끝났습니다. 네. 약 40여 초가 더 흐르고 있는데요. 히딩크 감독 최전방에 있는 안정환까지도 수비에 가담하라는 작전 지시를 하는데요. 자, 깊이 차겠죠. 페널티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네. 다행이에요. 올리사드의 머리를 맞긴 했습니다만 힘없는 헤딩. 네, 흘렀어요. 우리가 수원에서 프랑스에게 2대1로 이기고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좀 가라앉았지 않았어요? 경기를 늦춘 것이 네, 그것을 히딩크가 지금 그럼요. 질책하고 있어요.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체력이 완전히 준비가 돼 있었는데도 그러게요. 세계 최강을 이기고 있었다는 그것이 안도감이 경기 속도를 떨궜던 것. 오늘은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런 실수는 되풀이해서 안 된다는 것을 박지성이 말씀드렸던 좋습니다. 거죠. 이천수 뒤꿈치로 줬고요. 박지성 조금 짧은 듯한데 다급하니까 타차시키는 폴란드. 쩔쩔매는 폴란드. 신바람 나는 한국. 이것이 현대축구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16년 만에 진출한 폴란드의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땀과 피를 흘려왔습니다. 히딩크의 덕장과 지장이 살아나는 부산 월드컵 경기장 신바람 나는 분위기입니다. 띄워준 볼. 스워즈. 올리사 대배 물수제비 헤딩. 그러나 홍명보 여유있게 종료 시점 재진철. 때까지 한국 선수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한순간에 한 골 내줄 수 있습니다. 2대0 좋아요. 이길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속전이 풀어줄지라 초반의 위기를 잘 넘긴 한국. 이천수.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안정환. 안정환 찬스예요. 안정환 치고 들어갑니다. 가운데 차두리가 따라왔는데요. 자, 틈새를 더 벌리고 박지성에게 밀어주고, 조이죠. 그렇죠. 자, 걸렸어요. 슛! 네, 박지성 참 좋은 기회였는데요. 지난번에 수원에서는 왼발로 슛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오른발이었어요. 장 때리기 좋은 그런 가게 안정환의 네. 좋은 어시스트였는데 발등에 제대로 걸리질 않네요. 수원벌에서는 꺾어서 왼발을 강하게 멋지게 그물을 출렁이했던 박지성. 오늘은 오른발 끝이 조금은 맥이 빠졌습니다. 자, 김남일이 머리를 댔고요. 또 박지성 가세 등 뒤쪽에 이을령. 자, 치고 들어갑니다. 멈칫 왼쪽으로 벌렸습니다. 부지런히
문전 쪽으로 달아 뺏어냈습니다. 경기 끝났어요. 경기를 마무리 졌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 드디어 1승을 보태고 1승 4무승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컵 72년사의 한국 축구는 48년 만에 이런 첫 승을 기쁨이군요. 거두는 기쁨의 순간이고요. 네, 한국 축구인들의 한 맺힌 가슴의 피를 말이죠. 네, 한순간 풀어주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목이 메죠. 저는 눈물이 나요. 네, 부산볼의 환호 방방곡곡에 울려 퍼집니다. 이 함성은 우리 대한민국에 멈추지 않고 세계 속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54년 스위스